안녕하세요.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입니다. 한동안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외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꼭 해내야 하는 자기관리 파트로 살면서 꼭 필요한 영역들을 관리하는 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시간은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부자, 사실 저희는 부자가 되는 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은 카카오뱅크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유튜버께서 통장 쪼개기의 꿀팁으로 소개하신 카카오뱅크 활용법이 꽤나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꼭 관리해야 합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 인생계획과 그에 따른 10년 단위 재정계획 같이 거시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지만 제쳐두고 미시적인 부분, 즉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알고 통장을 쪼개어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을 먼저 정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만들고 이후를 대비하며 거시적인 부분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출은 나가는 것입니다.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 그리고 보너스 또는 누가 주는 용돈, 투자 수익 등 변동적으로 들어오는 변동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을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관리할지가 결정되니까 그렇겠죠?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 중 대부분은 고정 수입을 가질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수입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수입이야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결국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가 이 영상의 그리고 재정관리의 핵심이거든요. 지출은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고정지출, 변동지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 또는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삶의 기본 세 가지 요소라고 배운 의식주 중에 주거비 그리고 식비는 반드시 고정으로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예금 적금, 보험료까지 고정적으로 지출을 한 항목이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한번 선택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거듭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 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무시 못할 금액이죠.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회초년생 시기에 고정지출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전에 만들었던 임대주택 영상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대 통신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알뜰폰 회사마다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고 그 프로모션마다 차이가 있으니 비교를 해보시고 자신의 패턴에 잘 맞는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 정도 요금이 줄어듭니다. 예금 적금 같은 저축도 고정 지출로 해야 합니다. 이후에 통장 쪼개기에 나오겠지만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대원칙에 따르려면 고정지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지출로 분류해야 되는 약간 애매한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연간지출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명절비, 또 여름 휴가도 가죠. 여름 휴가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족 행사비 등 매년 한 번 정도이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간 지출 비용을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매월 지출하는 금액은 알고 있지만 연간 지출은 잊어버리니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지출은 비상금 통장 같은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변동 지출은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병원비 등 지출 시기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지출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관리할 때 포인트는 항목은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변동 지출의 총합은 매달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동 지출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출이 있는데 바로 식비, 외식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유흥비입니다.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식비, 유흥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 비용을 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한다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60만 원을 쓴다 가정하면 일주일에 15만 원씩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식비가 좀 많이 나와서 15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더 적게 쓰는 거죠. 그렇게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총합이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남으면 다음 주에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통장 쪼개기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우선 진짜 통장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여러 통장에 나눠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부끄럽게도 유튜브 담당자는 대충 살아와서 통장도 안 쪼개고 수입 지출도 관리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우치고 가족 구성원들과 이제부터라도 꼭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통장 쪼개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관리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저축이 그리고 통장 쪼개기를 할 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카카오뱅크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유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마다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앱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금 통장 그런 거를 이제 CMA 계좌 같은 걸 많이 추천하셨는데 요새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박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계좌마다 하나씩 개설이 가능한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냥 넣어만 두면 1.2% 이자가 붙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좋죠. 자, 이제 통장을 한번 쪼개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건 예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쪼개시면 됩니다. 자, 보통 월급 통장, 저축 투자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로 쪼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월급 통장은 일종의 터미널 역할입니다. 버스 터미널에 버스들이 모였다가 각 지역으로 가잖아요. 월급이 들어와서 각 통장으로 가도록 자동이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 셈입니다. 다음은 저축 투자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당장은 연금, 저축, 주식 등은 넣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통 월급의 50%를 예금 적금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드머니가 돼서 뭐 연금 저축 또는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생활비 통장입니다. 생활비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잘 보시면 고정 지출도 있고 몇 가지는 변동 지출로 봐도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시 발생하는 병원비, 경조사비와 명절, 생일, 휴가비 같은 연간 지출이 들어갑니다. 1년 단위로 비용을 계획해서 필요한 금액을 넣어놓되 보통은 월급의 2~3배가 상시 저축되어 있다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면 너무도 밀접한 삶을 조금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관리해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관리 첫 파트로 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립준비 청년 여러분이 돈을 잘 관리해서 당장 여유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통장 쪼개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내일청년저축계좌 같은 제도들도 알아보시고 가입해서 조금 더 나은 기반을 만드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